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상세도 작성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레이아웃 작성과 일람표 작성, 그리고 정보 입력을 하게 되면 샵도면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결과를 하나하나씩 뽑으면 되겠습니다. 상세도 작성은 이제 보탭의 상세도 작성 밑에 철근 상세도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키플랜 추출 및 철근 상세도 작성,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을 뽑는 건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누르면 곧 전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박스가 쳐지고 배치를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키플랜 1번에서부터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12번까지 키플랜 12번까지 모든 종류의 연속보가 철근 상세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에는 백은 일람표가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평면도에서 해당하는 키플랜을 따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는 그 백은 일람표에 있는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재의 위치별로 상부근 1단, 하부 2단, 표피철근, 그 다음에 하부 2단, 하부 1단, 그 다음에 스트럽 형태로 차례차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상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든 부분들을 다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났고 직계표만 뽑으면 최종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서 CJ도 이쪽 선타설이라고 했고 작업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7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이쪽이 선타설 구간이니까 이쪽으로 철근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이쪽 부분에 철근 정보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즉 7번을 보시면 여기 CJ가 있고 맞죠? 이쪽까지 철근이 이음 길이만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철근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각 철근들의 정보들이 철근 태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계표를 바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직계표는 공통 기능이기 때문에 공통에 가시면 직계표 명령 있고 하부 명령 중에 철근 직계표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문자 또는 엔터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계표의 타이틀이 예를 들면 보호 작업이다 라면 보호 작업 도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그 문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 문자라고 하면 요게 철근 태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전체를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삽입점 지정이라고 나오고 태그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 중량도 나오고 철근의 직경별 총 길이와 중량도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러 가서 키플랜 추출 및 철근 상세도 작성 보시면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보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설정은 키플랜 자르기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평면도에 키플랜을 잘라서 보여줄 때 얼마만큼 키플랜 라인 중심으로 해서 자를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지금 보시는 이 세팅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 결과물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척 및 스타일 탭으로 가시면 전체적인 스케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치수들의 설정값, 그 다음에 태그, 철근 문자들의 설정, 그 다음에 배치, 즉 상부 1단부터 스트럽까지 어떤 크기로 어떤 간격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값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 나오는 치수의 종류를 스타일을 뭘로 할 것인가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태그의 크기라든가 태그 스타일을 뭘로 할 것인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1단근, 2단근들의 표시하는 위치와 간격 또 이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여기에 설정 값에 따라서 여기에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폭 2배, 2배, 1배. 이건 뭐냐면 실제 폭보다 2배 크기로 늘려서 샵도면을 그려라. 그 다음에 표피 철근 같은 경우는 원래 스케일 곱하기 보폭 곱하기 1이니까 원래 스케일대로 그려라. 즉 보시면 얘는 좀 넓게 있고 얘는 같은 크기인데 좀 폭이 좁죠. 예, 이 스케일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축적 스타일로 가서 태그 설정의 이 문자 스타일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철근 상세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태그 문자가 안 나온다, 찍히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문자 스타일이 설정되어 있는 문자 스타일이 현재 도면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문자 스타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는 만약에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문자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스타일의 폰트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찍히면 이 폰트 값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여기 이미지에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폰트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도면에 글자가 찍히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보이는 걸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OK를 어플라이를 하고 다시 리드로우나 리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철근 상세도 옵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백은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은 설정에서 뭐 보면 끝길이 보정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0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357로 할 것이냐 500단위로 할 것이냐, 실제로 이제 시공 현장에서 시공성을 고려해서 끝부분 철근 길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도 그 현장 사항을 반영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후크 형상일 경우, 이런 경우 양쪽이 다 후크 처리되어 있고 이게 장대 길이 이하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니은자 형태의 철근이 되는데 이런 철근일 경우 시공성이 나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거를 모강카라고 하는 양쪽의 니은자 철근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탭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조 도면에서 일반상에 나와 있는 이음정착 길이 표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즉, 이 철근 상세도에서 이음이나 정착을 할 때 해당 철근의 이음 정착 길이를 이 설정 값에 있는 값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D16짜리는 뭐 이음 할 때 일반 이음 같은 거를 730으로 한다고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도 마찬가지고 장대 길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D16짜리는 10m라고 되어 있고 D10짜리는 8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6짜리 철근은 만약에 연속 철근의 길이가 10m가 넘어가게 되면 10m씩 자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잘렸겠네요. 보시면 D16짜리고 10m로 잘렸습니다. 맞죠? 자, 이거를 다시요. 그러면은 아까 옵션에서 8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D16짜리의 장대 길이를 8000mm, 즉 8m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해보면 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 같은 경우 10m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 다시 보면 8m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정착길이라고 기둥 위치도 해줬고, 벽체 같은 경우는 기둥이 아니니까 벽체를 정착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보 양 끝단 정착 영역 그리기를 했었는데, 이 영역 그리기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철근 정착을 한 겁니다. 10번,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11번 끝을 가서 보면, 그쵸? 여기 아까 벽체 두께가 200mm였고 여기서 100mm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100mm에 대한 설정은 어딨냐?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키플랜 쪽에 보시면 키플랜 쪽에 맨 왼쪽에 시작을 후크로 하고 그 다음에 좌측 이격거리를 100으로 해라. 이 100의 기준은 이 보의 마구리 면, 즉 요 면을 기준으로 100을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크가 아니라 직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옵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크를 직선 정착으로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니까 후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넌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설정 값들을 확인하고 바꾸고 결과를 뽑아낼 수 있고, 결과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정 쪽에서 정보를 수정해서 뽑아낼 수 있는 특징이 시드샵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에 메시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도면 부재의 크기와 일람의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도면 부재의 크기와 일람 치수라는 건 뭐냐면, 일람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이 보의 뎁스는 600이고 폭은 400입니다. 즉 일람의 치수는 지금 이 보는 4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면에서는 도면의 부재 크기는 얼마인지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500입니다. 즉 일람표에서는 400이라고 되어 있고 도면에서는 보 폭을 500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도면의 크기와 일람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도면이 잘못됐거나 일람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종의 검토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에 대한 철근 상세도와 거기에 해당하는 직계표까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의 따라하기 작업들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